오늘 5월 2일입니다. 오늘은 토지 이야기가 아니고요. 아파트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언제 집을 살까? 안 그러면 언제 집을 팔까? 그 타이밍을 언제쯤 잡으면 좋을까? 뭐 그런 내용이니까 한번 참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뭐 다음이나 네이버에 요 아시를 치면 요 홈페이지에 그 좀 유익한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보가 많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 아파트 실거래가를 줄인 말인 것 같아요. 아실 홈페이지 들어오면 여기 밑에 좌측편에 여기 보면은 공급 물량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을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여기 설정은 이제 서울로 되어 있고요. 요거는 이제 검색 기간입니다. 그리고 해당 그래프는 해당 연도에 이제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입니다. 입주 물량. 그래서 우리가 집을 살 때나 집을 팔 때나 주로 아파트 가격 변동에 대해서 조금 예측을 해보고 요 그래프만 한번 좀 확인하는 습관을 좀 가지면 좋겠다. 여기 보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게 수요와 공급이 적정 수요와 공급이 맞춰지는 게 1년에 약 한 47,000세대 공급을 해야 되면 수요와 공급이 조금 균형을 맞추고 가격이 좀 안정화되겠죠. 그죠? 근데 제가 여기 보면 2009년도부터 해당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어, 좀 한번 볼까요? 47,000세대 맞춤 공급이 2019년 한 해만 적정 수요를 맞추고 나머지 10한 2년 동안 그러니까 수요에 비해 가지고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죠. 그러니까 서울 집값이 하늘을 나른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서울시 전체를 얘기했는데 여기 보면 뭐 이렇게 강남구도 있고 뭐 강동구도 이렇게 나와 있고 있어요. 근데 지역별로는 요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강남구를 보면 뭐 송파라든지 뭐 서초라든지 혹은 또 강동구까지라도 그렇게 그 입주 물량을 조금 좀 챙기는 게 좋겠죠. 그죠? 일단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공급 물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아무 데나 사도 됩니다. 지금 사도 되고요. 공급 물량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집값을 강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 간단하게 또 서울 받고 그다음에 저 광역시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산을 한번 볼게요. 자, 부산 같은 경우는 2011년도부터 제가 한번 볼게요. 대략 여기 보면 2013년도부터 쭉 옵니다. 그래가지고 2023년이니까 10년 동안 대략 한 해 빼고는 공급 초과입니다. 공급 초과. 대략 공급을 보면요. 여기 2013년도에 19,000가구입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대략 16,000세대 정도 공급하면은 적정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균형을 이루는데요. 여기 19,000가구이기 때문에 한 3,000가구 정도가 지금 초과 공급됐고요. 2014년에는 22,000가구입니다. 그러면은 한 대략 한 6,000가구 정도 또 이제 초과 공급이 이루어진 거죠. 2015년에도 22,000가구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입니까? 6,000가구 정도 오버됐죠. 자, 그 다음에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15,000세대니까 거의 수요 공급이 비슷비슷하죠. 자, 여기 2017년도에도 한 2만 세대 정도가 이렇게 한 4천 세대 초과 공급됐고요. 2018년도도 한 2만 4천 가구, 그러니까 한 8천 세대 초과 공급이 됐어요. 자, 여기 2019년도에도 2만 6천 세대 또 초과 공급이 됐죠. 그러면은 2019년도에 2만 6천 세대니까 한 만 가구 정도 초과 공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2만 5천 세대, 9천 세대 초과 공급됐죠. 2021년도에는 수요 공급 비슷합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2만 5천 가구, 대략해서 9천 가구 정도. 자, 이게 2023년 올해입니다. 2만 4천 가구 입주거든요. 그럼 8천 세대 정도. 자, 총 대략 한 10년 정도, 그러니까 2013년도부터 올해까지 초과 공급이 6만 3천 세대입니다. 6만 3천 세대. 자, 나누기, 자, 16,000을 해볼게요. 그래서 대략 한 3년 이상의 초과 공급이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물론 각 구마다는 다르겠죠. 그래서 부산은 해당 연도 내후년 3년 동안 대략 그러니까 한 2년 반, 3년 정도는 공급이 하나도 안 이루어지더라도 초과 공급 물량만 하더라도
공급이 충분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지금 뭐 앞으로 한 2, 3년 그동안 아마 집값이 이제 뭐 급격하게 반등한다든지 또 강세를 찐다든지 하는 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요거를 보시면 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만약에 집을 살 건데 2016년도에 2017년, 18년 계속 이렇게 초과 공급이 계속 이게 예정이 돼가 있다 하면 이때 집을 사면 안 되겠죠. 집을 사는 대신에 뭐 전세를 들어가든지. 근데 우리가 이번에 집값이 급등했던 거는요. 제가 이제 그 수요와 공급 요 모니터링을 제가 한 2010년도부터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집값이 조금 이제 반등의 기미가 보이고 한 2, 3년 동안 입주 물량이 없을 때 그때 제가 어디 투자해라고 이제 몇 분한테 조금 보내드렸는데 입주 물량이 향후 한 2, 3년 정도에 입주 물량이 없으면 아무래도 집값이 강세로 가거든요.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초과 공급이 있기 때문에 약 한 3년 동안은 특별하게 반등할 수 있는 뭐 그런 수요 공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기대하기 힘들다 이렇게 봐집니다. 요것도 각 그 뭐 해운대구면 해운대구 뭐 수용구 같으면 수용구 뭐 이렇게 구별로 다 이렇게 조금 그 뭡니까 이제 구분해서 좀 보셔야 되겠죠, 그죠? 부산시는 지금 현재 초과 공급이 많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대구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구광역시도 2011년도부터 쭉 공급이 상당히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쯤에 아마 2010년인기 아마 요때 대구에 좀 집을 살았고 몇 분한테 조금 보내드려가지고 아마 그분도 좀 집을 몇 분 사셨어요. 부산에도 샀다가 요 이제 그래프 보고 제가 산 거거든요. 그 당시에는 요 그래프를 좀 구하기 힘들어가지고 뭐 아파트 신문 이런 거 제가 찾아가지고 그렇게 좀 타이밍을 잡아드렸는데 자 이제 요거는 정리하고 제가 요것부터 보겠습니다. 2021년도 대구는 자 2년 전에 대구에 16,900가구 정도가 공급이 됐습니다. 대략 한 5,000가구 정도 초과 공급됐어요. 2021년이면은 재작년이죠, 그죠? 그 다음에 2023년 2년 작년입니다. 약 2만 가구가 공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초과 공급 한 9,000세대 정도. 자, 여기 지금 34,000 가구가 올해 입주를 합니다. 올해. 그러면 대구가, 적정 수요가 11,000세대인데, 그러면 34,000 가구가 입주를 하니까 한 23,000세대 초과 공급이 되는 겁니다. 자, 23,000세대. 그리고 2024년 내년입니다. 약 21,000 가구가 입주를 하기 때문에 초과 공급이 10,000세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년을 기준으로 잡아서 요때까지 잡아서 지금 초과 공급 물량이 47,000가구입니다. 47,000가구. 그러면 대략 한 3년 정도 앞으로 공급을 하나도 안 하더라도 지금 이 초과 공급을 때문에 그 공급을 하나도 안 하더라도 이 수요와 공급을 맞출 수 있는 초과 공급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대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2019년 2020년 말입니다. 2021년 요때 만약에 내가 집을 사거나 팔거나 분양권을 사거나 분양권을 팔거나 할 때 요 내년, 내후년, 그 내후년 최소한 2, 3년의 입주 물량만 보았어도 요때는 집을 사면 안 되겠죠. 있는 거를 팔아야 되겠죠. 가지고 있는 거라도 집을 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분양권도 떨어지고 집값도 근데 새로운 집을 가려고 하면 본인 집을 또 팔아야 되니까 그것도 좀 이 상태에서 팔립니까? 안 팔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공급이 너무 심해요,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내가 집을 살 건지 집을 팔 건지 할 때 내년이나 내후년에 입주 물량 또 한 앞으로 3년 후에 입주 물량이 어떻게 변동되는지를 조금 보시고 주택을 좀 매입하시기를 바랍니다. 분양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분양권에 피해가 붙어 있는데 지금은 분양 이제 있는데 앞으로 내년, 내후년에 그 내후년에 계속 입주 물량이 초과 입주 물량이 이렇게 많으면 지금 그 당시에 던졌어야 되죠, 그죠?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그죠? 자, 대구가 좀 심한 것 같고요. 인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인천은요, 대략 2021년도까지는 이제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어느 정도 균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 2022년도 한번 보겠습니다. 대략 인천은 만 한 5,000세대 정도 공급이 되면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균형을 맞추는데 약 41,000세대입니다. 41,000세대. 그래서 대략 27,000세대가
2022년 작년에 초과 공급됐어요. 그럼 여기 보면 지금 2023년도도 대략 27,000세대가 초과 공급입니다. 자, 그리고 내년에 22,000가구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지금 한 8,000가구 초과 공급되고요. 2025년도에 21,000가구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한 6,000세대 정도. 이게 지금 68,000가구 초과 공급됐어요. 지금 인천은요. 그러면 인천은 집을 가지고 있다가 언제 팔았어야 됩니까? 늦어도 2021년도에는 집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라도 분양권이라도 이때 다 정리를 하고 날렸어야 되거든요. 2022년도, 2023년도 이렇게 공급 폭탄이 이루어지면 집값은 떨어질 거고 기존 집값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지금 68,000세대가 공급이 되어 있으면 앞으로 3년 동안 인천에서 신규로 그 공급을 받아야 될 그 이미 그 공급 물량을 갖다가 지금 다 땡겨 먹은 거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인천도 앞으로 2, 3년 동안은 3, 4년 뭐 길면 2, 3년 동안은 크게 넓은 수는 없습니다, 여기. 뭐 인천은 뭐 송도라든지 뭐 계양지구 뭐 그다음에 뭐 어디 뭐 검단 신도시 뭐 아주 많잖아요. 택지 개발하는 데가 청라부터 해서. 그래서 이런 공급이 있어 요 내가 집을 살 때 집을 팔 때 요 앞으로 3년 후에 공급 물량 요거를 좀 체크하고 좀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때 앞으로 내년 내후년 그 후 3년 후까지 그러면은 요 공급을 요 그래프를 미리 알았더라면 2021년도에 다 던졌어야 되거든요. 요 수요와 공급 그래프가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광주광역시를 한번 볼까요? 광주광역시는 앞으로는 좋아요. 이게 지금 이제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약 한 7,100세대 정도 공급을 해야 되는데 올해도 지금 이제 이게 2022년도에 공급이 좀 많았네, 그죠? 한 2년 공급분을 1년에 공급을 다 했네, 그죠? 근데 다행히 2023년, 2024년 2025년 이제 공급 물량이 꾸준하게 아주 줄어듭니다. 그래서 광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뭐 한 2년 정도 지나면 앞으로 좀 아파트에 조금 가격에 좀 강세가 오지 않겠나. 입주 물량이 없잖아요, 지금. 그죠? 그리고 대전은 볼까요? 대전은 이렇게 뭐 좀 젊으신 분들이 다 이렇게 청주라든지 보면 저쪽 어딥니까? 세종으로 다 빠져가지고, 좀 도시가 활력이 없어요. 이게 대전이 보니까요. 자, 대전은 약 한 7,200세대 정도 공급 물량이 있으면 좀 수요와 공급이 적정하다고 보아지고요. 뭐 대략적으로 수요 공급이 좀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초과 공급도 제가 보는 거 특별히 없는 것 같고요. 좀 모자란 듯합니다. 대전도 공급이. 그래서 진짜 위치가 좋은 데는 떨어지거나 뭐 소정받거나 특별히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마지막 울산 한번 보겠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7, 18, 19년 이때가 좀 많았는데요. 대신에 2019년, 2020년도부터 한 3년 동안 또 요 초과 공급분을 여기서 지금 다 상쇄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 대략 초과 공급이 약간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이제 공급 물량이 없거든요. 그래서 분양권이라든지 어떤 뭡니까 기존 또 새 아파트가 좀 공급이 없기 때문에 조금 집값은 조금 강세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거 뭐 울산에는 언제든지 집을 사도 좀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네요. 이런 내용 말고 뭐 여러 가지 또 좀 내용이 좀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제 집값이 지금 많이 좀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조사 2010년 이후로 이 수요와 공급의 어떤 뭡니까 그 원리를 따라서 이렇게 갑자기 폭등을 한 거는 저도 사실 이해가 안 가고요. 아마 그 뭐 풍부한 유동성 때문에 뭐 투자 투기 이런 거 때문에 이제 집값이 폭등을 했는데요. 반드시 그거는 이제 거품이 끼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마 가격 조정을 계속 받을 거예요. 그래서 미국도 지금 은행도 계속 파산이 일어나고 미국도 제가 보니까 지금 하루 내일 모레 장담을 못 할 정도로 경제가 아주 지금 불안전합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집가가 뭡니까 조금 조정을 많이 받아가지고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진 바닥 상태에서 이제 거래량이 많이 일어납니다. 거래량이 이제 지금은 집이 이만큼 떨어졌으니까 거래량이 조금 오르는 게 아니고요. 거래량이 계속 조금 많이 늘어날 때 그때가 아마 집값이 아마 뭐 어떻게 좀
바닥을 다진다 해야 될까? 그때 아마 바닥이 아니겠나. 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뭐 오늘 우리가 집 사업할 때 조금 참고하시라고 수요와 공급적인 측면에서 타이밍 잡는 방법을 뭐 나름대로 뭐 한번 동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